제가 합격 지름길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개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1월 달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월, 12월. 반만 개근했네요. 왜냐면 지금 개근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 빠진 부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빠진 부분, 안 된 부분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과목이. 그날 안 들어버리면. 그럼 오늘 1월 달에 오신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 들었으니까 조금 뭔가는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들어버리면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보면 2차 과목들은 또 포기를 해요. 이게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1차만 또 하자 이렇게. 근데 뭐 1, 2차 지금 동시에 합격생이 11,000명인데 합격하는 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근만 하시라니까. 개근상 받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거 하면 합격인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그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이거는 뒤에서 나올 거니까 뒤에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우리 잠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는 나올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2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지적법상 법정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거 이렇게 물어봤죠. 아까 좀 전에 지적공부 배웠잖아요. 7개 배웠죠. 거기에 나열된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잡혀놓고 지적도, 임야도 있나요? 아, 이건 맞네. 이게 정답이 되네. 근데 밑에 보면 등기부 뭐 결본대장 이런 거 아니죠. 뭐 색인도, 등기필 정보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면적 측정보, 측량 원도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일람도 이런 거 없죠. 그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지적법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그냥 나와요.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부동산 연속 지적도라고 그 바로 밑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아까 우리 지적도를 배웠죠. 그죠? 지적도를 이제 측량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 지식에 되게 여러 개를 이렇게 지적도를 묶어 놓는 것을 연속 지적도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 지적도는 뭐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요?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연속 지적도 가지고 경계 복원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X. 그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는 다른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볼게요. 그 측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도면으로서 도면상 경계점 등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뭐에 활용할 수 없는? 그렇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지적도 임야도는 측량할 수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측량하는데 이 연속 지적도 이거 가지고는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이 토지의 표시 지적법에 뭐 등기법도 마찬가지지만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6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 우리 소재지 배웠죠? 지번 배웠죠? 지목 배웠고요. 경계 배웠고 어떤 지역은 경계가 선이 아니고 좌표로 돼 있었죠. 그죠? 면적 이렇게 배웠잖아요. 6가지를 나중에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중에 이렇게 소, 지, 목, 경, 좌, 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소, 지, 목, 경, 좌, 면. 소, 지, 목, 쫄면, 라면이 아니라 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왜 잠깐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여기 땅의 소유자라는 게 있어요? 응? 표시사항이 땅의 소유자는 없죠. 이거 땅의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요, 이게 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왜 알아야 되냐면 41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거기 바로 밑에 그 위에서 4번째 줄에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에 있고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무슨 사항이라고 돼 있죠? 표시사항.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토지의 표시가 아까 6가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 이게 토지의 표시잖아요. 이게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 말소되는 것을 토지에 뭐라고 한다고? 토지?
이동. 그럼 나중에 이제 토지 이동이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게 그 밑에 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험에 이제 뒤에 이제 4장에서 토지 이동 배울 때 이렇게 토지 이동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신규 등록, 토지 이동 맞나요? 맞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건 토지 이동. 근데 소유자 변경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지. 왜? 토지의 표지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토지의 표지상이 토지 이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표지상은 6가지만을 표시상이라 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나중에 소지목, 경자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합니다. 우리 암기사항은 거기 있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한번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자,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정리로서 토지에 뭐에? 표시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아까 6가지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유자 있었죠? 도면 번호 있죠? 개별 공시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도 변하죠. 그죠? 소유자 땅 주인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토지 표시상이 아니니까. 6가지니까. 그래서 그 토지 왼쪽에 표시하고 오른쪽에 토지 이동하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그 왼쪽에 있는 토지 표시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토지의 이동이 있었죠. 그죠? 그거 같은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지 중에서 이제 필지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자, 필지는 한 필지 이렇게 돼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다 그러죠. 그죠? 필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건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지번이라고 있었어요? 예, 우리 지번은 토지의 번호죠. 그죠? 번호인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뒤에 보겠지만 한자에 써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이게요. 1976년도 전까지는 한자에 썼어요. 1, 2 이렇게 3 이렇게. 76년도 이후로 아라비아 숫자고. 그리고 이거 아까 기억나나요? 지적도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있었죠. 그죠? 근데 임야도 있었잖아요. 임야도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그렇죠. 산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까 여기 임야도 있는 땅들 이렇게 보시고, 자,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표현이 조금 낯선데 여기 2번 나중에 이제 써먹거든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지번이 1번이 시작해가지고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동리예요. 꼭 기억합니다. 시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평구 해가지고 1번부터 붙이는 게 아니고 은평구의 가련동 이렇게 하면 가련동에 이렇게 1번부터 쭉 끝번까지 있고 옆에 불광동 있죠. 그죠? 그럼 불광동 해가지고 1번부터 이렇게 끝번까지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1번에서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한다? 동리지 시군구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에 두겠냐면 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리가 같아야 여러분 한 필지가 돼요. 몇 필지가 된다고요? 한 필지가 되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합병이라고 나오거든요. 합병이라는 얘기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병이 된다는 것은 좀 이따 보겠지만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에 지번 부여지역이 같은 토지만 여러분이 합병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가련동에 땅도 있고 불광동에 땅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땅을 합병할 수가? 절대 합병 안 해줘요. 같은 동끼리만 합병해줘요. 그래서 요 지번 부여지역이 나중에 동리인데 2번 써먹어요. 이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되고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땅을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은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붙여져요. 뭐에 따라? 용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땅에 지목들이 28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채소 심으면 전, 집 지으면 대 해가지고 이제 지목이 28가지, 잡종지까지 쭉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자, 그 오른쪽에 여러분 경계점은 요 경계를 이어진 이 꼭지점들 이게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에 경계라고 돼 있어요. 자, 경계는 이 경계점을 이어준 선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선, 이게 경계인데, 근데 나중에 이 경계는
아까 이게 중요해요. 경계는 뭘 통해서 경계를 결정하죠? 그래요.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결정인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 경계선은요. 아까 우리 지금 지적 공부에 여러분 7가지 있었잖아요. 토지대항 있었죠. 토지대항에 경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아까 81페이지 봤죠? 8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토지대항 있어요? 여기 땅에 경계선이 있나요? 응? 땅 경계선 없어요. 그래서 경계선은 우선 첫 번째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거든요. 뭘 통해서? 측량. 근데 경계선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 있다고요?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면 어떨까요? 경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 이러면 X예요.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없다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지적 공부에 아까 고부작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경계선은 다른 데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 도면에만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다른 데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는 뭘 통해서 등록을 시킨다고요? 측량. 아까 여러분 좀 전에 지번 봤죠? 좀 전에 지목 배웠죠? 그 측량하지? 아니요. 그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도 보겠지만 다음 중 측량하는 사유인 것 아닌 것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는 사유들은 다 측량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지번도 잘못되면 이 지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지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지목도 이렇게 전에다가 집주면 이렇게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바뀌든지 지번이 바뀌더라도 땅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경계 면적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측량해서 등록을 시킨다 이러면 X예요. 측량은 이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게 측량한다니까요. 우선 여기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등록하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하나씩 개념들 잡아갑니다. 자, 이제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그렇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자, 면적도 아까 경계도 뭘 통해서 경계가 결정했죠? 측량. 그럼 면적도? 측량을 통해서. 근데 여기 아주 할까요? 지금 면적이 등록되는 장부가 있죠. 그죠? 어디에만 있다고 돼 있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이. 자,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죠? 토지대장과 아까 좀 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X. 왜 X죠? 그래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경계가 면적이 있지. 다른 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이 없어.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만 살고 있었어? 고부자만 있었어. 다른 거 없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고부자만 한 문제 맞춘다니까 정말. 여러분 시험에 그거. 그래서 우선 면적은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위에서 측량할 때 모든 땅은 이렇게 수평 상태만 가정해서 이렇게 면적을 등록시켜놔요. 경산 면적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산 면적 등록시키면 맨날 땅 파가지고 위로 막 올려버리면 10평에서 막 20평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평상 넓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중요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토지대장과 임야. 거기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면적 다시 볼게요.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면적은 그 지적 공부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지적 공부가 뭐라는 거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경계에서도 그 지적 공부라고 돼 있죠? 응? 그럼 그 지적 공부가 뭐라는 거죠?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 거기 지금 지적 공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 7가지 중에서 도면에만 있다니까요. 그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니까요. 그 어디에 뭐가 등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토지 이동이라는 걸 배웠네요. 그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그래서 밑에 토지 이동의 이제 종류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규 등록은 어렵지 않죠?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 새만금 있죠? 개척사업 했잖아요. 그죠? 그 없던 토지가 새로 최초로 토지대장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보면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여러분 조금 뒤에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어요. 자, 이 등록 전환은 우리나라 땅은 지금 아까 1918년도에 자, 둘 중에 하나에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 개간된 땅들은 어디 있었어요? 토지대항과 지적도. 맞죠? 산에 있는 토지들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게 한 세트라고 했죠. 그죠? 그 여기서 등록 전환이 어디에 등록된 것을 전환, 옮긴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임야도 있었죠. 그죠? 임야된 땅이 이렇게 지적도로 새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등록 전환인데 자, 우리나라 등록 전환이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적이 지금 어디냐면 평창이에요. 평창 올림픽이 행해졌죠. 그죠? 그 올림픽이 전에 다 산에 있었잖아. 거기 다 지금 개발령이 허가받아가지고 그 펜션 짓고 호텔 짓고 막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이 임야도인 땅이 어디로 옮겨간다는 거죠? 지적도로 옮겨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 여러분 반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새로 개간된 토지들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잠깐 볼까요? 다시 부숴가지고 옛날 자연 상태를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회복시키려면 100년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개념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세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게 한 세트라고 했죠. 그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가는 거? 토지량과 지적도로 옮겨 놓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등록전환이란 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과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그런 것 같아. 하찮은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임야에다가 허가받아가지고 집을 져버리면 이 땅,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임야도의 땅이 나중에 임야도는 이제 축척이 6,000벌이거든요. 그 정밀한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요. 이렇게 뒤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보시고. 자, 분할은 어렵지 않죠. 그죠? 분할은 나누는 거잖아요. 한 필지를 이렇게 여러 필지로 쪼개는 거 이게 분할이고. 분할의 반대가 뭐죠? 합병이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합병은 두 필지를 한 필지를 합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측량이라는 개념을 했었나요? 그 측량은 그 땅이 뭐 구하려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경계 면적. 아까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더라도 측량하지 않아요. 근데 측량하지 않는 사유가 합병이에요. 이거죠. 지금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도면상의 경계는 XX 이렇게 쳐버려요. 여러분 한번 뒤에 또 합병이 나오거든요. 그림 한번 잠깐 가볼게요. 합병의 그림이 그 페이지에 그 117쪽 가보죠. 117쪽. 117쪽 있어요? 그 밑에 지적도 나와 있죠.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이루어졌죠. 거기 지금 경계에서는 X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경계는 이렇게 해서 정하고요. 자, 면적은요. 이미 여러분 아까 이 전이 토지대항이 이 땅 면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면적 있었죠. 그 면적 그냥 합산만 시키거든요.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땅을 합병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중에 이제 측량하지 않는 사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지목 변경. 무슨 변경? 지목. 또 뭐? 합병. 이건 측량하지 않아요. 측량한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합병은 측량해서 합병한다 그렇게. 그러면 X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합병의 지번이 있죠. 뒤에 보는데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죠. 여러분 지금 지목이 같죠.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시켜요. 지목이 다른 토지는 절대 합병해 주지 않아요.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지번이 후순위 지번인가요? 선순위 지번인가요? 선순위 지번을 정해요. 후순위 지번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5번하고 39번 중에서 35번이 선순위잖아요. 조금 더 지번 볼 때 그렇게 볼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병은 다시 41페이지에 가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자, 측량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우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목 변경이라고 써 있나요? 네, 이렇게 지목 변경은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꿔 전답에다가 관계 법령에서 건물을 하면 이게 전이 대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만 됐다고 지목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지적 공부에 이렇게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목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게 아까
등록 전환이라고 있었죠. 우리 등록 전환은 땅이 지금 새로 옮기죠. 그죠? 그럼 측량을 통해서 옮겨요. 뭘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옮기고 지적 공부가 바뀌죠. 임야되는 땅이 지적도로 가잖아요. 근데 이 지목 변경은 무슨 변경은? 지목 변경이 측량하지도 않고 지적권 옮기지도 않아요. 나중에. 지목 변경 토지는 그냥 그 지적도에서 그냥 옮기는 거거든요. 측량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까 등록 전환은 측량해서 옮겨요. 그리고 지적권 공부도 옮기고 임야되는 땅이 지적도로. 그런 것들을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축척 변경은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아까 축척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2400분의 1 있고 600분의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정밀하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 정밀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빽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제 어떤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도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언제 때? 일제시대 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아까 무슨 대장이 만들었죠? 토지장이 만들고 1912년에 그리고 1914년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요. 2년 지난 다음에. 토지장이 만든 땅들을 그림으로. 그러고 나서 아까 1918년도에 임야대장이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1920년도에 임야도가 만들어져. 임야도가. 그렇게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그때는 뭐 정밀한 거 가지고 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축척이 2400분의 1년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도면의 축척은. 그럼 요거는 지금 빽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밀하지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도면에 축척을 정밀한 거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600분의 1로 땅의 모습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척을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하나 두 가지 기억하는데 우선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적도에서만 해요. 왜냐하면 임야도는 축척이 3천, 6천이거든요.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서 않고요. 요 지적도만 하고 지금 요게 여러분 작은 축척이라고 했죠. 정밀히 못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큰 축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축척 변경 이제 절차들이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절차가 축척 변경이 우리 지적법에 2순위예요. 어디에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냐면 그 뒤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126페이지 보세요. 126조. 축척 변경이라고 써 있어요. 아, 거기 보니까요.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0 몇 회? 2회.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33회.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적법의 1순위가 지목이고 2순위가 이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 지금 121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이 축척 변경이 쭉 절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지금 126페이지, 127, 128 해가지고 쭉 막 숫자들 많이 나오거든요. 131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요 숫자 하나 이제 암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그 잠깐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21페이지 보세요. 그 보물노트. 자, 보물노트. (45번에서) 축척 변경 절차는 이렇게 써 있나요? 몇 시 이렇게 돼 있죠? 20시 몇 분경? 요거 보물노트 요거 21페이지에 그 45번에 20시 30분경에 8시 반역 반에 그죠?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먹었더니 죽진 않고 고통만 몇 배? 60배. 국가는 안 나빴다. 66 이렇게 써 있죠. 아, 요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이 올해 시험에 하나 나올 거예요. 요게 20시 30분경에 청산가리 15개, 고통이 20배, 661. 그게 나중에 여러분 중요해요. 그때 126페이지 할 때 할 거예요. 축척 변경 절차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냥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여러분, 자 우리 40페이지 다시 넘어오세요. 네, 41페이지 축척 변경 받고 아까 우리 지적 측량이라고 써 있어요. 네, 아까 측량은 왜 이 사람이 왜 측량으로 갔죠? 왜? 그 땅의 경계와 면적 고하기 위해서 측량으로 갔다 그랬죠? 거기 한번 볼까요? 지적 측량은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 필지에 뭐와 뭐를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측량할 때 이제 기준점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뒤에 측량할 때 나오거든요. 자, 요것들이 지금 용어 정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정리에서 몇 가지 여러분 한번 그 중요한 거 한번 잠깐 가볼게요. 아, 보세요. 아까 지적 소관청이라고 나왔어요? 누구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아까 우리 지적 공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대지권역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역부, 나중에 이제 토인, 공대, 자점 이렇게 나중에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토지의 표지사항 있었죠? 6가지, 그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지목, 경점. 요게 바뀔 수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 그 토지 이동은 토지의 무슨 사항을? 표지사항을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자, 아까 측량은 이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그죠? 뭐와 뭐를 주의하라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여러분. 자, 이 문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 16회 변형해가지고요. 자, 우리 지적법상 용어 정리에서 옳은 거 이렇게 써 있죠? 네, 보세요.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인 경계점 좌표역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왜 틀렸죠? 그렇죠. 면적은 아까 무슨 대장에만 있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어서 여기 없어요. 경계점 좌표역부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여기 없는데 여기 있다고 지금 나왔잖아. 요게 수평상 넓이를 맞는 거고. 경사되면. 자, 2번 볼게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에서 시, 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이러면 X죠. 아까 은평 구청명으로 지번 붙인 게 아니죠. 가련, 동리지. 이게 틀린 거죠. 이 부분이. 맞죠? 자, 볼게요.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를 측량을 통해서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지. 아까 합병은 뭐 하지 않았어? 그렇죠. 측량해서 등록시킨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측량하지 않았잖아요. 자, 네 번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말소. 이게 토지 이동이죠. 이게 맞네, 그네. 자, 5번 볼게요.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아까 옮기는 게 뭐죠? 그렇죠. 그건 등록 전환이지.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용어들 살짝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네. 자, 이제 2장 가볼게요. 그 42페이지에 지적법을 끌고 가는 이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이념들은 뒤에 뭐 국정주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직권등록주의라고 있는데, 그것들은 뒤에 나중에 개념 볼 때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 자, 오른쪽에 보면 지적제도의 분류다. 이렇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부분도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안 봐서 넘기고, 우리 아까 등기와 지적의 비교 문제 45페이지는 봤죠. 그죠? 자, 네. 자, 요 4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토지의 등록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 문제 여러분이 아까 잠깐 가볼게요. 아까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와 비교 있었죠? 그걸 기초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토지대항과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불일치네요. 아까 그럴 수 있었죠?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땅을 소유자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토지 등기부를 보고 사야 돼. 토지대항의 소유자를 받다가는 남의 땅 살 수 있어. 큰일 난다는 거지. 무슨 말겠죠? 거꾸로 해요. 보세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지목 면적이 불일치해요. 그죠? 그럼 뭘 믿고 사야 되죠? 그래요.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지목 면적을 보고 사야 되지, 믿고 사야 되지, 등기부에 있는 지목 면적 보고 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신문도 가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불일치할 때. 보니까 이 변호사애들도 모르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 변호사애들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안 배워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변협에서 변호사도 100 몇 명?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 모시고 저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3시간 들었는데 6만 원씩. 6만 원씩 해가지고 다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 왜 초청했냐면 그 사람들이 또 중개에서 따고 싶어가지고
중개사 따고 싶어서. 따고 싶은 사람들. 옛날에 그 친구들 때 중개사 하려고 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너도 시험 쳐서 따라고. 제 후배님이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우리 중개사 쳤다가 떨어진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법고시보다 중개사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게 저기 서초동에 그치 가서. 예,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자, 거기 이제 46페이지에 요 토지 등록, 요 부분이 시험이 지금 조금씩 시험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저 어디냐면 앞으로 여기 잠깐 가볼게요. 요 이념에서 거기 나온다. 요 이념. 그 앞에 여러분 이념 잠깐 가볼게요. 그 이념에 여기 왜 이쪽으로 가 있지? 토지 등록. 그 앞에 여러분 그 등록의 42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음, 42페이지. 그 기본 이념 써 있죠. 거기 기본 이념에 여섯 가지 이제 지적법을 끌고 가는 기본 이념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1번하고 4번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1번은 지적 무슨주의라고 되어 있죠. 국정주의라고 써 있죠. 자, 이 지적 국정주의라는 뭐냐면 이 토지의 표시사항들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국가가, 누가? 국가가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시키는 것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민정주의에 대립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큰 4번에 보세요. 직권 등록주의라고 써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미등록된 섬 이런 게 발견하면 우리 소유자들이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해서요? 직권으로 강제해서 등록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옮겨 놓는 것을 직권 등록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1번하고 요 4번의 이거 이념이 지금 앞에 다시 여러분 넘어올게요. 그 50 거기에 46페이지에 등록이 주체하고 관리 주체하고 넓혀보기 있어요. 네. 자, 요 부분이 이제 시험이 종종 조금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그 무슨 장관이라고 써 있어요? 국장.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적법은 행정관청이 3사람 뿐이라고 했었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지적소관청, 시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 장관이 있잖아요. 그죠? 법무부 장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어떤 토지라고 돼 있죠? 그래요. 모든 토지들. 그 2가지를 줄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치해야 되고, 모든 토지를 자, 필지별로 소지목 경자면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요? 등록. 그리고 3가지를 줄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모든 토지 등록. 이렇게.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자, 이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요게 바뀔 수 있었죠. 그걸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 나중에 보면요, 요 지적법은요, 요 이동인데 이걸 이용 이렇게 속여놔요. 토지 이용 이렇게. 이거는 공법에서 나온 거예요. 지적법에서는 아까 뭐예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자, 우리 소유자들이 나중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그리고 거기서 토지 이동에 줄치해야 되고, 토지 이동에다가 줄치되고, 지적 소관청의 결정, 거기다 줄치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의 결정.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등록은 누가 등록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그런데 지번, 지목, 면적들을 결정은 누가 하고? 지적 소관청. 표시사항들이 바뀌는 것을 뭐라 하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넓혀보기 있어요?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잠깐 볼까요? 자, 누구는 이렇게 돼 있죠? 국장은 전국의 어떤 토지?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 등록.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걸 뭐라 한다? 토지 이동이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 근데 이제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이제 조사해서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넓혀보기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나와요.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지목이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국가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시키거든요. 자, 그때 그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죠?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이죠.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토지 아까 표시상이 바뀌는 건 뭐라고 그래? 토지? 그럼 토지 이동 계획이겠지 뭐.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시 군구별로 수립한다고 세 번째 줄이 있죠. 그죠? 있어요? 네, 부두기 할 때는 읍면 동별로 수립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지목이 바뀌는 뒤 토지 이동 조사에서 그 내용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작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5번에 그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결의서를 작성해 줘. 그걸 무슨 결의서라고 돼 있죠?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이 결의서 내용대로 우리 지적 공부에다가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는 것도 시험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게 18회 때 나왔다가 작년에 또 시험이 나온 거예요. 32회 때. 여러분 그 오른쪽에 문제 하나 있어요. 47페이지에. 자, 이게 같은 문제거든요. 아까 보세요. 누구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에 대해서 필지별 소지목 경자면을 조사 측량해서 아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부 장관이 있었잖아. 그게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어떤 토지죠? 관리 토지예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그럼 4번이나 5번인데 5번이 정답이 있네. 맞죠? 두 개만 하더라도 그죠? 모든 토지들을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요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죠? 아까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죠. 맞나요? 네, 여기서는 2번이네. 그죠? 우리 거기서는 5번이고. 자,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32회 때 문제예요. 보세요. 자, 지적법상 토지 뭐가 있을 때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여기 또 토지 이동이라고 막 나오네. 그죠? 이동 현황 조사 직권으로 이동 현황을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 물어봤잖아. 그게 뭐예요? 토지? 그렇죠. 이동 현황 조사. 이게 작년 문제예요. 거기 그 계획 수립하는 게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18회 때 나왔다가 지금 한 10년 지나니까 또 한 번 또 나왔어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이 거기 47페이지에 꼭 23회 때 나온 문제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르쳐 놓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이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 볼게요.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나중에 필수서에 나와요. 기본서에는 없고, 제가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필수서에 다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자, 우리 등록하는 장관이 있다. 어떤 장관이다? 국장. 어떤 토지다? 모든 토지. 표시상이 바뀌는 것을 이동.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제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하죠. 그죠? 그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시군별로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에 정리하기 앞서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뭐라고 했죠? 결의서. 무슨 정리 결의서? 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등록한다. 네, 이 부분은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지금 페이지에 지금 46페이지 있잖아요. 네? 46페이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이 나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죠. 안 나오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점수 다시. 자, 47페이지에 아까 토지 등록의 단위가 이제 우리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하나 의의는 그냥 안 읽어봐도 되고요.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보죠. 자, 필지의 필요성도 안 읽어봐도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필지에 성립 요건 써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이렇게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필지, 아까 합병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합병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들어갔죠. 보세요. 네. 자,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지금 거기 볼까요? 그 1번부터 오른쪽에 6개까지 있죠. 그죠? 요게 나중에 합병 요건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요건하고?
합병. 왜? 한 필지가 합병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되는 게 합병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써 있어요. 거기다가 116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합병에서 배울 거거든요. 116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땅이 국가에서 한 필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어떻게? 동시에. 그래 하나라도 다르면 두 필지로 만들게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니까 소유자 동일의 원칙 써 있죠. 2번 용도 동일이 써 있어요. 용도 옆에다 지목 이렇게 써는 좋아요. 지목. 지목 동일의 원칙. 용도 옆에다 지목. 자, 세 번째 지번 부여 지역 동일의 원칙 써 있죠. 네 번째 축적 동일의 원칙, 다섯 번째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여섯 번째 집안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겁니다.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같고 지목 같고 축적 같고 집안 연속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서 지번 부여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이게 보죠, 여러분. 여기 암기사항 하나 있거든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될수 않으려고 했는데 암기사항 하나 8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8페이지 필수서 저기 보물로또 8페이지 4번이 써 있어요. 한 필지의 성립 요건 이꼴은 무슨 요건 돼 있죠? 합병 요건 똑같다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면 어디에 가면 써 있어요?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록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합병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올해 여러분이 합병이 나올 확률이 거의 100%예요. 아까 116페이지 거기 나올 확률이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번 부여적 동일, 소유자 동일, 지목 동일, 축적 동일, 집안의 물리적 연속, 등기 여부 동일 써 있죠. 그래서 지금 암기한 거거든요. 자,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이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돼요. 아까 지번 부여적은 뭐 했었어요? 동리죠. 동리가 같은 토지면 한 필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노량진동과 대방동에 있는 땅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노량진 땅과 대방동에 있는 땅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안 시켜줘요. 똑같다니까. 자, 두 번째는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그죠? 소유자 같아서 소유자가 다르면 이렇게 두 필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끼리만 합병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용도라고 돼 있죠. 지목. 자, 지목이 지금 여기 전하고 답이 있죠. 그죠? 지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두 필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하는 거예요. 아까 답끼리 합병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게 1200분의 1로 같은 축척으로 등록된 토지면 한 필지가 되지 1200분의 1과 아까 뭐 6000분의 1 이렇게 등록된 토지들은 우리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합병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안이 물리적 연속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합병시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는데 끼리끼리는 합병할 수 있어요.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끼리끼리 합병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합병해 주지 않아요. 왜?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를 한 필지 해주면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사고 파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 성립 요건. 그래서 아까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그래서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어디에도 더 중요하다. 합병. 나중에 116페이지 가면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에 양입지는 시험 안 나와요. 양입지 안 봐도 돼요. 양입지라고 써 있어요. 49페이지 그거는 보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제 한 필지마다 우리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응? 요거 뭐죠, 요거? 지금 13, 31 이게? 지번. 전, 답, 지목. 구별되는 경계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면. 요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또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지번에 가볼게요. 자, 지번은 의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누가 붙여준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 지번? 부여지역이죠? 그럼 지번 부여지역이 옆에다 하나 써야 되겠죠? 뭐예요? 동리예요, 동리. 시공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인 동리별로 필지마다 순차적으로 붙여주는 번호입니다. 토지의 번호. 자, 그 지번의 표기 있어요? 네, 자, 우리 지번의 표기인데 그 표기를 보기 전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시험 책에는 없어요. 지번은 특정성이 있어요. 한 동에는 지번이 2개야 될까요? 하나야 될까요? 하나여야 돼요. 꼭 우리 지금 가련동에는 지번 딱 하나예요. 2개 있을 수 없어요. 중복해서. 그 다음에 지번은 초지 찾기 쉽게 해서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번 옆에 7번 옆에 8, 9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지번 표기 기억나시죠? 네, 아까 지번은 한자에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에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에 있었는데 근데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임야도 있었잖아요. 지번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산자가 붙어 있죠. 임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잠깐 볼게요. 우리 지번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사람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그죠? 지번도 성에 해당되는 요 앞에 숫자들이 있죠. 그죠? 요걸 번번이라고 그래요. 무슨 번? 번번. 요 뒤에 마이너스하고 숫자 있죠. 그죠? 요걸 부번이다 그래요. 성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번은 번번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부번. 근데 이렇게 번번만 지번이 있죠. 그죠? 하나 번호가 하나만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런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번호가 2개 있죠. 그죠? 요걸 복식 지번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볼까요? 번번이 없는 지번은 있나요? 없나요? 부번만 있는 지번은 없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는 거 없잖아. 사람도 성이 없는 사람, 이름만 있는 사람 없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지번 요 앞에 있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번번. 요 뒤에 있는 것은 뭐라 한다? 부번. 번번, 부번. 번번, 부번.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로 지번 표기 써 있어요? 거기에 쭉 본 거예요. 보세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또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토지대장의 등록지와 구별하고 있다. 자, 지번은 번번과 부번을 붙였는데 자, 번번, 부번 사이 이렇게 줄 표시, 마이너스 표시로 뭐 한다? 연결한다 이렇게 써 있나요? 그 표를 조금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 표시로 뭐 하고?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뭐라고 있는다? 의라고 있습니다. 응? 네, 마이너스 표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뭐라고? 그렇죠. 의라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못 읽게 돼 있다는 거죠. 1번 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25의 1, 23의 1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번은 번번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부번. 그죠? 번번하고 뭐? 부번. 근데 번번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번만 부여할 수는 없다. 4번 번번만 부여하는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위에 그 중간에 지번의 표기 옆에 기출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위에 기출 말고 밑에 기출 있죠? 찾았어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러면 X에 임자 S에 산자. 그렇죠. 산자를 붙입니다. 자, 51페이지에는 그 1번을 안 봐도 되고 2번을 기억해야 돼요. 2번. 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써 있나요? 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에서요. 1번을 정할 때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예? 이쪽이 북한이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이쪽이 남한이고 동해안이고 서해안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지번을 정할 때요. 이렇게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해가지고 남서쪽에 와서 끝번이 끝나는 지역을 우리가 북동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북동기본법은 지번을 한자로 붙일 때 정확해요. 한자를 내려 쓰거든요. 1, 2, 3 이렇게. 네, 북서기본법은 지번이 북서쪽 있죠. 그죠?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동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것을 북서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서기본법은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 적합해요. 아라비아는 흰줄을 쓰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 지금 지번이 한자에 써야 아라비아 숫자. 그럼 우리는 대기본 원칙이 무슨 기본법? 그래요. 북서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동리별로 지번을 붙였죠. 그죠? 여러분 가련동에 1번을 찾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가련동 중앙에 가야 돼요? 북서쪽에 가야 돼요? 그래요. 가련동 북서쪽에 가야 1번이 찾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북서기본법만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쪽. 기본한다는 것은 시작해서 그 얘기예요. 북서쪽에 시작해서 무슨 쪽으로? 그렇죠.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본법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하다.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 기출이 있어요? 기출 잠깐 볼까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한다 이러면 X지. 어디에서 어디요?
북서에서 남도. 그렇게 살짝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52페이지에 3, 4번은 안 봐도 돼요. 시험 안 나오고. 오른쪽에 53페이지에 가로 4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파트가. 요 파트에 보시면, 우리 지적법에 규정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그 뒷페이지 가볼까요? 자, 분할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자, 3번에 합병에 따른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4번에.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쳐놓고 어느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래요. 우리가 신도시가 만드는 지역에 하는 측량을 표시사항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우리 세종 신도시, 삼성 신도시 만들어지죠.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에 지번부의 원칙 예외 있죠. 그리고 5번에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따른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딕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요, 요 4개 지금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원칙 예외 있죠.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지번이 지금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50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50페이지에 지번이라고 써 있죠. 제일 거기 나오다가 딱 끊겼죠. 27회, 28회, 29회. 지금 30, 31, 32, 3회가 안 나왔어. 매년 나오다가. 그럼 우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해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작년 매년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지금 잘 줘야 돼요. 아까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었죠? 본번하고 부번. 이렇게 쓰죠. 요렇게 쓰는 것은 본번이죠? 요렇게 쓰는 것은 부번이라고 했었잖아. 맞죠? 성하고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일게요. 부번 붙일 자리를 뭘 붙인다고 할까요? 본번 붙인다고 속이 나와. 무슨 말겠어요? 근데 본번 붙일 자리 있었죠. 그죠? 본번 붙일 때를 뭘 붙인다고 속일까? 부번 붙일 자리.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성 붙인다고 하고, 성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붙인다.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선 요거를 기억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토지가 늘어나면, 뭐 하면? 늘어나면,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제가 강씨면, 강일남, 강이남, 강삼남 하죠. 그죠? 이름은 성은 그냥 있잖아. 이름만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토지들은 본번이 안 붙고 부번을 붙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뭘 붙이는 거? 부번. 그래서 이렇게 해요. 신규 등록에 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분할도 땅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것은 뭘 붙인다? 크게?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합병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무슨 말겠어요? 그 줄어들 때는 본번을 붙여요. 뭘 붙인다고? 합병과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뭐? 본번. 자, 늘어나는 신규 등록과 분할은 뭐? 부번. 아까 뒤에 보겠지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는 같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설명할게. 그래서 우선 크게 먼저 보는 거예요. 아까 본번, 부번.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늘어나니까 뭘 붙인다? 부번. 합병과 도시개발 사업은 줄어드니까 뭘 붙인다? 본번 붙이는 게 뭐지? 예외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볼게요. 네, 조금 쉬었다가.